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정의당. 사실은 요즘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지지율 어떤 것인가요? 최근 2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를 했던 것인데 3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2,507명, 꽤 많은 숫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2,507명. 그래서 이제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숫자를 했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줄어들었다. 근데 여기에서 3.7%를 기록했습니다. 3.7%라고 한다면 2018년 4월 셋째 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3.9%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후에 최저치다. 그러니까 이 기록도 깼다. 작은 차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기록도 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선거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비례대표 투표 의향. 사실은 그동안 정의당은 지역구보다는 대개 비례대표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대략 한 2석 이 정도 확보를 했는데 비례대표에서 상당히 많은 의석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정의당이 6석인데 4석이 이제 비례대표 의석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그거에 관해서 정의당을 뽑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 전에 7.2%였는데 1.2%포인트가 또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은 몇 퍼센트를 지금 얻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세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추세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의당은 계속해서 선거가 임박할수록 지금 하락하는 추세다. 그럼 이거는 왜 이랬겠느냐?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이거는 저는 오래전부터 잉태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에 사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얼마나 많은 이 정의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였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부터 그때는 4+1 체제의 정의당이 올라타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조국 전 사태에 관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실린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당원들이 이때 탈당하고 이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탈당했다가 나중에 설득으로 다시 입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탈당했다고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정의당이 정의의 가치를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이다. 근데 그 가장 최근의 일은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정의당다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과거 정의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의당이 원래 기치대로 한다면 정의당은 당연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그 정경심 교수 문제가 있었을 때 데스노트에 올렸어야 됩니다. 이 사람 법무부 장관으로 미달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서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건대는 정의당은 자기 가치는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적어도 유권자들에 대해서 그래 정의당이 4+1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범여권의 위성정당 비슷하게 활동을 해왔지만 적어도 정의의 가치만은 양보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정의당이 도대체 정의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거야? 라는 비난을 온몸에 뒤집어써야 되고 오히려 어찌 보면 그걸 옹호하는 민주당보다도 정의당한테 더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은 상태는 정의당이 그동안에 정의의 가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뭔가 하여튼 독점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표를 주고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념적 문제하고 좀 약간 떠나서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정의당의 정체성이 흔들렸다 하는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뭐냐? 최근에 이제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데에서 사실은 정의당이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심상정 원내대표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지지자는요, 순수하게 정의당 지지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민주당 지지자와 정의당 지지자가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례연합장당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정의당, 그러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계속해서 이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하는 바람에 이 겹쳐 있는 부분이 저는 좀 떨어져, 이 틈새가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틈새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주당 지지자는 원래부터 민주당으로 갔겠지만 정의당 지지자와 겹치는 부분의 일각이 지금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들도 이런 식의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주당의 이렇게 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교집합이라고 하죠. 이 교집합 부분의 일부분이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시점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비례연합장당 거기에 뭐 합류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독자적으로 그 비례 후보를 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비례대표 1번이 류호정 후보였는데 잘 아시지만 대리게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리게임 논란과 관련, 이 대리게임은 확인된 거거든요. 물론 오래전 얘기죠.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지금 뭐 20대 후반이니까 한 4, 5년 전 얘기입니다. 그 어찌 보면 뭐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대리게임 논란이 있었고 본인이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에서는 이 1번 후보에 대한 논란 끝에 다시 그냥 재신임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요즘에 게임이나 이런 곳에서 이 정의, 공정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젊은 층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20대나 30대 이 유권자층에는 정의당은 그쪽에 유권자층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경력이 이제 탄로가 나는 바람에 사퇴한 후보, 비례대표 후보가 있죠. 또 신장식 변호사라고. 이 신장식 변호사의 문제도 같이 이 류호정 후보하고 같이 문제가 돼서 사퇴를 하는 바람에 역시 이 또한 정의당의 그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조성하는데 하나의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인데 그럼 갤럽 조사는 어떻게 되느냐? 갤럽 조사도 좀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대략 보면 작년 말 기준 그 전에 하나 더 해서 조국 사태가 있기 전에 그러면 대략 한 8월 중순 하순 이 정도 됩니다. 그때 한국갤럽 조사를 봤더니 그때 정의당이 7 내지 8%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줄곧 그 정도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작년 12월까지 12월이면 이제 조국 사태가 거의 매듭지어졌을 때죠. 근데 이때도 대략 8에서 10 정도 %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빚어진 그런저런 일들이 그다지 뭐 아직 많이 반영은 되지 않았던 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2월 마지막 주 그때 보면 6%가 됐습니다. 6%. 그 다음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4%가 된 겁니다. 그러면 리얼미터가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3.7%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갤럽 조사도. 물론 갤럽 조사가 오차범위는 더 큽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지만 갤럽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3.1%인가 뭐 이 정도 되니까 제가 보건대는 갤럽 조사가 오차 범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데 지난 3월 20일 발표한 그 조사를 보면 국민의당은 3%입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 지지율에서 3%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만약에 그 지역구 후보를 내기로 했다면 국민의당보다도 안철수 국민의당보다도 오히려 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지난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당은 3%, 정의당은 4%가 나왔다. 이것도 정의당이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의당의 이런 지지율은 이제 한 20여일 남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제대로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더군요.
뭐 저도 뭐 제가 여론조사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그냥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는 제가 보건대는 정의당의 이런 기준은 그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의 이 교집합 부분이 일시적으로 지지를 철회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정의당이 적어도 그 총선 때까지 자기 지지 색깔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의 색깔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의당이 본래의 지지층을 어느 정도는, 그러나 과거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심상정 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당을 이끌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굉장히 가슴 아플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심상정의 눈물이라고 지금 제목을 달았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심상정 대표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아시죠? 제가 뭐 그 한두 차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의 지역구에서 경기도 고향 갑이죠. 갑에서 민주당이 문명순 씨라는 사람을 공천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하던 문명순 씨라는 사람을 공천을 했는데, 원래 이제 금융기관 출신인데 금융노조 활동을 했었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정의당은 노조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색깔이 심상정 대표와 딱 색깔이 겹치는 사람을, 그것도 여성으로 그 지역에 공천을 하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것으로 돼 있고, 뭐 그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문명순 씨와 심상정 대표가 엇비슷한 상황에, 아주 유사한 상황에 지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지금 눈물이 날 일이고, 그 다음에 정당으로 볼 때도 눈물이 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여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어떤 또 심상정 원내대표 뭐 지금 사선 고지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어떤 신공을 발휘해서 뭐 이걸 뒤집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정당 전체적으로나 그 매우 이 밝지 못한, 그러니까 미래 전망이 밝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